어린이 요금은 무료하고 네네. 그다음 청소년 요금은 동결할 예정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동백 패스를 적용해서 활용하면. 45,000원 이상인 사용자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줘서 돌려주는, 우리 시민 부담을 적게 하는 그런. 지금 네. 이제 우리가 기재부하고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네. 이 협상을 통해서 이제 조속한 시일 내에 네. 사업 계획이 확정되고 2030년 우리 엑스포 이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완공이 그런. 그 부산이 갖고 있는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컨텐츠를 담아놔야 된다. 네. 그러니까 해양 문화의 어떤 그런 컨텐츠를 제공하는 공간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포커스인 조경건입니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가 현재 부산의 최대 관심사이긴 하지만 엑스포에 묻힌 주요 현안들이 꽤 있습니다. 최근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이 출범했고요. 오페라하우스가 부실 시공으로 시끄럽습니다. YS 기념관 건립이 여전히 논란이고 곧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됩니다. 부산시 안병윤 부시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뉴스톡톡 오늘은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 나오셨습니다. 부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됐습니다. 시민 생활에 바로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예. 버스 요금, 지하철 요금 인상이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데 예. 시행은 언제쯤 계획을 하고 계세요? 지금 최근에 도시철도 요금과 같이 한 8년 또는 6년간 인상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제 그동안 인건비도 많이 인상되어 인상이 왔고 됐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기름값도 굉장히 많이 네, 올랐습니다. 네. 그 도시철도의 1년의 적자가 한 3,500억 원. 네. 그다음에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버스 적자도 한 2,700억, 뭐 네, 많게는 네, 3,000억 원. 네. 이 부분을 다 우리 부산시의 재정으로 사실은 다 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따라서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어린이 요금은 무료하고 네. 그다음 청소년 요금은 동결할 동결하고, 예정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동백 패스를 네, 적용해서 활용하면. 45,000원 이상인 사용자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줘서 돌려주는, 우리 시민 부담을 적게 하는 그런 정책을 네.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택시 요금인데요. 항상 네네. 택시 요금 올릴 때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개선하겠다 이런 약속을 많이 하는데 현재 택시 요금을 올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죠? 이용률하고 서비스 만족도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부득이하게 택시 요금도 네. 6월 1일자로 올렸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지금 7월 달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요금 인상에 따라서 택시 이용 횟수는 조금 줄었죠. 줄었죠. 네, 그다음에 네, 네, 이제 네. 택시 운송업계에서 또 운전자이신 네, 분하고 네. 택시 운송업계의 수익은 조금 늘었습니다. 좀 늘고요. 예. 네, 그러니까 네. 덜 타고 수익이 늘었으면 당연하게 이제 그 운전하시는 분의 근무 여건이 좋아졌으면 네, 이 서비스가 네. 좋아져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서비스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하는 것에 관한 뭐 설문조사라든가 아직 객관적이고 검증된 자료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러나 저희들이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택시 이용 서비스의 네. 이 친절도 서비스가 네, 네. 좋아져야 네, 하기 네. 때문에 택시 업계 활성화 방안 용역이라든가 또 네. 지속적인 택시 감찰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면서 좋은 네, 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동백 택시 이용 활성화 방안, 팀스 네. 통합 운영 시스템을 통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 속에서도 나왔는데 동백 패스가 시행 중인데 그 실제 성과가 어느 정도라고 말씀을? 예, 동백 패스는 8월 1일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8월 지금 1일부터. 이제 네, 그 네. 목적하는 바대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더 신규로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라는 것들의 통계는 아직 없는데 네, 네. 그러니까 8월 1일부터 지금 8월 12일까지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한 12만 명이
동백 패스를 신규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럼 굉장히 지금 호응이 좋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많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됐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더 아마 한 달 정도 기다렸다가. 가야 이렇게 저희 네네.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시행을 하기 전에 우리 부산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마 대중교통 이용자가 한 20만 명 이상 늘 거다. 네. 대중교통 수송 분담료를 2~3% 정도 올릴 거다. 이런 예측인데, 네. 예측이 현실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 부산시에서 후속적인 서비스를 갖다가 조금 더 정치하게 하고 홍보도 잘해서 네. 소기의 목적이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최근에 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무량판 구조 아파트가 네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61곳이 있다 부산에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수 특별 점검을 하시겠다라고 예, 했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이제 공동주택에 관해서는 8월 3일 날 국토부가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게 전수조사 계획에 맞춰서 공사를 하고 있는 곳에는 기지정된 그 전문 네. 그 기관이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통해서 할 것이고, 네. 준공된 아파트가 이제 27개가 있습니다. 그 이미 준공된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별도로 이제 민간 전문기관들을 선정을 해서 네, 네. 우리 국토부 프로그램에 맞춰서 9월 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네네. 일반 건축물이 지금 공사 중인 게 12개가 있습니다. 그거는 네. 우리 부산시 자체로 이제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들과 우리가 합동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다 이제 보완을 할 것이고, 설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졌는지, 네네. 설계된 대로 대로 시공을 했는지, 네네. 철근은 제대로 들어갔는지, 네네. 콘크리트의 강도는 네네. 설계대로 확보됐는지, 이런 것들을 봐서 저희들이 그 안전 보완 조치를 강화토록 하고 뭐 필요한 행정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만약에 무량판 구조 아파트 중에서 뭐 철근이 빠졌다든지 해가지고 그 아파트의 이름이 이렇게 밝혀지게 되면 사시는 분들의 어떤 재산에 손해가 끼쳐진다 하는 그런 갈등이 중앙정부에도 있어가지고 네. 이거를 그대로 발표할까 안 할까 이런 고민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부산시의 그 네. 시정과 안전을 책임지는 부시장 입장에서는 부산의 시민의 안전이 먼저다. 네네네. 어느 정도 네, 네, 네. 안전이 확보된 부분을 감안해서 브랜드에 대한 보호라든가 재산 가치를 네, 고려할 네. 것인지가 우리 시의 입장의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일단 생각합니다. 정보를 확보하신 다음에 그다음 결정으로 가시겠다는 예. 거고 부산의 특징이 이 가운데 산이 커다란 산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교통이 연결되는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아마 지금 논의되고 있는 가덕 신공항에서 도심으로 오는 BUTX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사업비를 확보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 도시 구조가 네. 굉장히 사실은 이렇게 교통에 편리한 구조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네, 네. 광안대교 대심도 터널을 뚫어야 되고, 우리 이제 뷰티엑스는 이제 그야말로 우리 꼭 부산시의 필요한, 그 교통 문제를 해소하고 가덕신공항을 연결하고 네. 또 2030 엑스포를 지어서 핵심의 어떤 네, 네,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이 부분이 공사비가 한 2조 5천억 듭니다. 이 굉장하네요. 2조 5천억을 국가가 얼마나 될 것이며 네, 우리 네. 시가 얼마나 될 것이며 또 부족한 부분은 민간 자본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재정 플랜을 짜야 되고, 이 재정 플랜을 가지고 지금 네. 이제 우리가 기재부하고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이 협상을 통해서 이제 조속한 시일 내에 네, 사업 계획이 확정되고 2030년 우리 엑스포 이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완공이 그런 될수 이제 있도록. 네,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키워드 한 말씀 드리면 이제 기재부하고 재정 분담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정치인, 뭐 국민의힘, 민주당 그 국회의원님들하고 예산 정책 협의를 통해서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그럼 경제 동맹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네. 그래서 경제 동맹으로 가면서 그럼 궁극적으로 사실 이 통합이란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네.
YS 기념관으로 가든 민주주의 역사관으로 가든 어떤 방향으로 가더라도 YS에 대한 어떤 업적과 기념을 할 수 있는 공간은 함께 담아줘야 된다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대한 걸 좀 이렇게 궁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부산의 인구 문제, 또 예. 부산 시민들의 건강과 관련해서 또 한 두세 가지 질문을 할까 생각합니다. 첫째는 아시는 것처럼 부산의 출산 인구가 줄고 청년 인구가 유출되고 노인 인구는 느는데 부산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구 대책이 뭔지 궁금합니다. 예. 네. 저출산 문제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부산의 네. 어떤 그런 그 부가적인 그 자체 사업을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네. 예비 부부의 건강 검진에서부터 신혼부부 주택 네. 지원, 그러니까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 문제, 임신을 했을 때 임산부에 대한 네. 네. 건강 검진부터 그다음에 교통 편의부터 제공하는 네. 프로그램, 그다음에 육아 보육 지원까지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 한 1조 7천억 원 정도의 어떤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 이제 국비 지원이 하는 부분이 한 1조 한 2, 3천억 되고 자체 프로그램은 이렇게 네. 갖고 네. 있습니다. 네. 국가가 계속 이 저출산 문제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한다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네. 네. 우리 전체적으로 국가의 학교 출산율이 0.78밖에 안 그렇죠. 됩니다. 네, 네. 이거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효과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의 저출산 대책으로 부산시만의 획기적인 사업은 참 성공을 하기는 힘들다. 네, 네. 저는 이제 그 지방 행정을 담당하는 네. 입장에서 저출산 문제만큼은 정부가 조금 더 많은 재원을 제대로 된 정책을 발굴해서 확장적으로 가져오시기를 매번 기회 있을 때마다 많이 네,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청년이 떠나는 문제는 그야말로 지역의 그 새로운 어떤 신성장 동력 네. 산업을 네.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며 맞습니다. 청년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어 갈 것인가. 그러니까 인구의 사회적 이동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부산시는 사실은 포커싱 자체는 청년들이 머무르거나 외지에 있는 청년들이 부산에 들어올 올 수 수 있는 있는. 그러한 어떤 그런 도시 구조를 만드는데 초점을 네, 맞추고 네. 있습니다. 또 통계를 보니까 부산이 2000년 이후에 몇 번을 제외하고는 전국 사망률 1위의 도시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안타까운데 건강 최악 도시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구별로도 의료 수준이 또 틀리고요. 또 공공 의료 시설 확보의 문제도 있고 이런 전반적인 거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인구 연령의 분포를 환산하더라도 서울이나 다른 특광역시보다는 사망률이 높다. 높다. 예, 네, 그렇게 네, 되다 네, 보니까 뭐 사실 평균 수명도 아마 한 1, 2세 정도 부산이 조금 적을 거다 이런 추측도 네, 있고요. 네. 또 이제 사망 원인 통계에서도 보면 부산의 암 사망률이라든가 심내 혈관 질환 사망률이 특광역시 중에서는 굉장히 높다. 네. 이게 이제 그 사회학적인 측면이나 또 의료학적인 측면에서 이런 어떤 그러니까 이제 사망률이라든가 네, 건강도가 나쁜 거는 사실 복합적인 요인입니다. 그러나 이제 뭐 사회적 요인을 따지기에는 너무 원인이고 직접적으로는 이제 그 부산시가 갖고 있는 의료 체제를 네. 응급 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이제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네. 우리 부산시가 좀 더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고 또 이제 그 동부권에는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이제 네, 병원들이 네, 분포돼 있지만 네, 네. 서부상권에는 사실은 종합병원이 없다. 네. 이런 어떤 그런 분포상의 문제가 확실하게 우리 시민들 네. 인식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가 그동안 이제 서부산 의료원을 갖다가 빨리 이제 개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네, 네.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 문제도 네, 네, 맞습니다. 뭐 그 지금 문제. 현재 계류 중에 있지만 또 그 부분을 또 조금 빨리 매듭을 지어서 이제 금정이라든가 이선 부산 동북부권의 의료 자원도 확충을 하게 네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제 중요한 것들이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암 건강 검진 비해 지원 이런 네, 문제도 함께 네. 또 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동 기반 마을 건강센터 동물 기반으로 네. 하는 마을 그래서 건강센터. 이제 동을 네. 중심으로 해서 네, 네. 동 주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연계 밀접한 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네, 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자주 병원을 못 가시는 어떤 우리 그 주민들에게 항상 건강 검진을 체크해서 내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네, 네. 또 이제 건강 검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케어해 준다면 우리 부산 시민들이 조금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 시민들의 기대 중에 하나가 또 북항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북항의 옳고 바른 개발이 부산 도약의 핵심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당장 지금 오페라하우스 부실 시공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 부산시 대책은 어떻습니까? 일단 현장 실물 모형을 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방식으로 가상 모델 생성 단계를 해서 효과적으로 이게 분석 제어 가능한지,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건축 공학적으로 이게 안전한지를 다 검증을 할 겁니다. 네, 네, 네. 이 검증을 통해서 이제 그 공법을 복수적으로 마련하고 지금 이제 26년 상반기 준공하고 26년 하반기 개관할 것에서는 크게 그 차질 없이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어떻게든 이 네. 새로운 공법, 파사드 공법에 의한 진주를 품은 조개가 그야말로 부산의 어떤 새로운 아이콘이 네, 네,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네, 우리 네. 부산 시민들 걱정을 많이 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네. 그런데 그 오페라하우스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이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은 현재까지는 300여억 원이 들어서 현재 단계까지 와 있는데 앞으로 완성하려고 하면은 계획상으로는 3천억이 넘고 계획 오류하여서 예산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할 때에 부등 침하 문제. 예, 예. 그러니까 아예 이게 땅 자체가 불균열적으로 이렇게 침하되면 생기는 이런 문제도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네. 차제의 이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건물이기 네.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다시 이제 보강할 거는 보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네,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그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재정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사를 통한다든가 네, 이걸 네. 짚어서 사실은 이제 책임 소재를 따져야 될 부분 따지고 뭐 이런 것 절차가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 1단계 랜드마크 부지 선정에 예, 예. 관련해가지고 선정 심사 때 특별히 중시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하반기에 시작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먼저 하반기에 시작될 수 있을 것이냐에 관해서는 사실 이제 부산시는 지속적으로 네, 빨리 가야 된다. 이게 이제 상징성도 있고 2030에 맞춰서 이 상징성을 가지면서 엑스포를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네, 주장을 네, 해왔고 이제 그 해수부는 네, 지금 네. 뭐 감사 중이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사실 약간 발을 빼는 형국이었는데 다행히도 박성훈 우리 부산 출신이 차관으로 가고 네, 네. 또 7월 달에 우리 시장님하고 만나서 네. 하반기에 가자. 여기가 이제 서로 합의가 된 상황이고 저희 부산시에서는 이 실무 논의를 통해서 빨리 그 추진을 네.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가? 네, 최대 네. 관제사항이 뭐냐? 그렇습니다. 이런 네.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부산이 갖고 있는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컨텐츠를 담아놔야 된다. 네, 네, 네. 그러니까 해양 문화의 어떤 그런 컨텐츠를 제공하는 공간이 되어야 되고 또 글로벌 IP 새로운 어떤 산업의 어떤 상징을 집어넣어야 되고 네, 네, 네. 이런 것들을 최우선순위로 감안할 거고 건물의 외관 자체로 사실 부산 하면 그렇죠. 딱 떠오르는 생각나는, 그런 네, 어떤 네, 그러니까 설계, 뭐 사업 계획 이런 네,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저희들이 적정한 사업자를 선정할 겁니다. 불경 초광역 경제동맹이 출범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있었던 메가시티 얘기하고 어떻게 다른지 또 이제 최근까지 나왔던 얘기가 행정통합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또 엮어가지고 좀 이렇게 평가 내지는 얘기 예. 좀 해주시죠. 네.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실 이런 어떤 노력과 논의의 배경은 근래 한 20, 30년 네. 내에 수도권 집중, 일극 중심 체제의 한계성 그러다 보니까 지방 도시들이 다 죽는다. 부산도 네. 인구가 계속 빠지고 있다.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 예. 네,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방 정부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강도의 느슨함, 자율성, 네. 뭐 법적 기속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사실은 그냥 협업 동맹 방식이 하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네, 이제 그 메가시티 방식, 그러니까 특별지방자치단체 방식인데 그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회사들끼리 자회사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동맹, 그러니까 통합은 그야말로 회사가 합병을 하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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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울경이 야심차게 그 이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만들어서 자회사를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네, 네. 사실 이게 이제 법적 기속력을 받다 보면 이제 특별의회도 만들어야 네. 되고 또 이제 그럼 그 기관을 뭐 울산에 둘까 부산에 둘까 네, 뭐 네. 경남에 둘까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이런 어떤 네, 네, 이해관계를 복잡해서. 조율하는데 굉장히 사실 좀 어려웠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우선 쉽게 협력을 해서 갈 수 있는 경제동맹이 현안 사업들을 우선 빨리 갖고 가기에는 조금 더
효과적일 거다. 네. 그거는 이제 부산시와 경남도, 네, 울산시가 울산시. 함께 협의해서 광역 경제권, 그다음에 일일 교통 생활권, 네. 지방시대위원회 대응 이런 공동 현안을 잘 협업하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먼저 그럼 경제 동맹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네, 그래서 네. 경제 동맹으로 가면서 그럼 궁극적으로 사실 이 통합이란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네, 네, 그래서 네. 통합 논의가 이제 이루어진 거고 네, 네. 결국 경제 동맹이라든가 경제 협업을 통해서 실질적인 어떤 함께 논의하고 함께 가는 것들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라는 어떤 그런 확신과 인식이 주어진 이후에 순차적으로 가야 될 문제다. 네, 네. 그래서 앞으로 통합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홍보하고 수기하는 과정을 거쳐가겠다. 이런 지금 상태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울산이나 경남 쪽에서 이렇게 교통망이 굉장히 편리하게 갖추어지면 오히려 부산으로 쏠림 현상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한다라고 하는 소리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 논의가 네. 입구는 되는데 네. 왜 입구 중간에서 출구까지 못 가는 이유가 네, 네, 네. 이러한 계산들이 이루어지면 그렇죠. 각 갈 수가 지역별로. 없는 네, 네. 문제입니다. 이해관계가.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광역권이라고 생각한다면 네, 네. 부산의 인구가 좀 줄어서 그 인구가 양산으로 가거나 또는 김해의 인구가 조금 줄어서 부산으로 오거나 하는 문제는 사실은 다음번으로 열어놓고, 봐야 되고 네네. 생활 인구는 지금 열어놓고, 서울 네. 인구가 줄어서 네, 경기 경기도로 인구가 가고 늘어나고 뭐, 있습니다. 네, 네, 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광역교통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산업 입지의 특성을 알려서 울산에는 핵심 기능을 뭘로 가고 부산은 핵심 기능을 연구 기능 지원 기능으로 간다. 아니면 네. 또 창원 부산은 어떤 산업을 갖다가 특성화시켜서 이 지역 전체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경제동맹이든 그 메가시티든 네. 통합이 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짧게 보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고 정치적인 레토릭만 난무할 그런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부산의 상징적인 정치인 중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있는데 YS 기념관으로 해야 된다는 주장도 또 더불어 같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 나가실 거고 일정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박정희 대통령 18년 집권의 종식을 1.25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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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마 항쟁, 부마 부산대 대학생 네. 시위를 통해서 사실은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민주화에 대한 기여한 공이 광주보다 사실 크면 컸지 적지 않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갖고 온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가치를 충분히 잘 구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대들에게 또 미래 세대들에게 네. 자유, 평등, 인간의 존엄성 네, 뭐 네, 등등으로 대별되는 민주화 가치를 갖다가 교육하고 체험하는 민주화 교육장, 역사장 없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것들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사실은 이제 이 운동이라는 것들은 네, 다수의 어떤 그런 뭐 시민들, 민중들이 다 함께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상징성은 이 분명히 있습니다. 50평생을 대한민국 의회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의회 정치가 곧 민주주의 정치인데 이 네. 부분에 대한 우리 김영삼 대통령의 공헌을 저는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금권 정치로부터 독립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 군부 독재의 어떤 유산으로부터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네, 네. YS 기념관으로 가든 민주주의 역사관으로 가든 어떤 방향으로 가더라도 YS에 대한 어떤 업적과 기념을 할 수 있는 공간은 함께 담아줘야 된다고 제 생각입니다. 네, 네.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오늘 부시장님하고 대화하면서 궁금증이 많이 풀렸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